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먼저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민생 경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의 대권 주자들은 공식 활동을 자제하면서 자세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상공인 화이팅! 더불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숫자가 워낙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의논해보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소중한 단비와 같은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당의 잠룡 중에 하나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 각하와 직무복귀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탄핵 기각을 예측한다.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다 이렇게 SNS에 썼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우리가 택할 길은 오직 승복과 안정뿐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침묵했었는데 어제 지방선거 전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먼저 김진욱 대변인,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공식화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동안 이 12.3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민생 관련된 어젠다들을 던졌습니다. 지난 연초에는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추경을 좀 선제적으로 하자라는 제안도 했었고, 네. 또 이번에 또 산불 재난 현장에도 달려가서 며칠 동안 현장도 좀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도 좀 하고 오셨고,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지금 우리의 산업들, 또 지금 미국의 오늘 트럼프 제2행정부가 우리나라에도 25%의 그 관세를 좀 매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들 속에서 네. 우리가 비록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 있고 또 여당이 제대로 여당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민생은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민경 대변인, 반면에 여권의 잠룡들,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또 SBS 뉴스브리핑에도 나오셔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었는데 일단 내일 판결까지는 좀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여당인 입장에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전까지 어떻게 뭔가 조기 대선 국면을 이제 상정을 한다라거나 뭔가 움직임을 활발히 한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저희 당의 이제 지자체 장들이 이렇게 앞에 이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도 이제 정당에서 필요하다. 이랬기 때문에 앞에 이제 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이제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이펙트로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응원과 이런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지지자들,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이제 그런 세력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당의 잠룡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조기 대선 이제 예상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다라기보다 정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보를 한 것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내일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 여권 잠룡들의 입장이 약간 좀 뻘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저희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다 잘 돌아오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같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다 힘을 합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아마 돌아오신다라고 한다면 그 한덕수 총리 돌아왔고 또 같이 내각을 정비하고 그리고 가장 앞장설 것은 저는 이제 개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저희 국민들이 가장 바라보고 가장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무소불위에 정말 이 의회 권력 아무것도 제한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어할 권력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는 이재명 이렇게 민주당이 경제를 이게 책임진다 얘기를 하지만 항상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제 경제를 실패시키는 그런 정책을 앞장서서 이게 내고 또 입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저항이라기보다 어떤 이제 제재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돌아오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 가장 앞장서서 이제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을 점치는 쪽은 민주당이니까요. 김진욱 대변인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민주당과는 달리 잠룡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10명 이상이 경선에 나설 거란 전망인데 이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 같죠?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예. 거리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잠룡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이 잘 된 것이다라고 하는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일체화가 다 끝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만 그 당시 12.3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당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크게 쓰여가지고 지금 아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근간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해 오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이 온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잠룡들은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 변론이 진행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이 극렬한 지지층이 생겼고 이 네. 강성의 지지층들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가 좁힐 수 없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민경 대변인은 내일 결과를 보고 얘기하면 훨씬 편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곧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없겠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래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나오실 이제 경선 후보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점이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참 안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이재명 대표밖에 사실 민주당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혼자 우뚝 서 있습니다. 다른 이제 저희 여당 후보들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30몇 %로 이제 혼자 우뚝 서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나머지는 이제 저희 여당 후보들입니다. 이제까지 여당 후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을 상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정도의
정도의 저희는 지지율이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혼자 스피커로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이 그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야당에서는 지금 야당 잠룡들도 뭐 삼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분들도 나오시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한 정당이라면 저희 국민의힘처럼 경선에 후보들이 많이 10명 넘게 지금 저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경선을 치르고 정당하게 이제 대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주자로 나서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로 어떻게 보면 추대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경선 치르는 거 아니지만 경선을 뭐 치르는 그런 형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추대받아서 되는 그런 뭐 조기 대선 열릴 시 그런 대선 후보라면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라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공선법에 이제 대법원 이제 선고 곧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의 2심 판결도 이제 곧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이런 재판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정말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이게 나라인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참 해봅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8명은 알겠죠. 하지만 알아도 공표라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요.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저희가 추측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되고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지금 하민경 대변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선 후보 확정 아니냐. 이 너무한 거 아니냐. 경선도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년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0.7%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고 또 지난 3년 동안 당에서 당대표를 하면서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이 범야권을 지금의 그 3분의 2 의회 권력, 소위 의회 권력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3분의 2 정도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당연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지금 당내, 당 밖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대표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다면 당연히 뭐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또 후보가 안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잠룡들 사이의 관계 저는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딱 하나는 확실하게 답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100% 확실하다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의 잠룡들이 그중에 누군가가 대통령 후보가 되시고 만약에 당선되시면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그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면 복권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그분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